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슈퍼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1 수학상 2강 다항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 시간입니다. 다항식의 곱셈이란 대체로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전개하고, 전개된 식을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저번 시간에 다항식의 덧뺄셈을 처리했는데, 다항식의 곱셈과 다항식의 덧뺄셈은 독립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과정이 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곱셈 공식이 먼저 그리고 덧뺄셈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겠죠. 여기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하는 덧뺄셈 과정은 그리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따라서 다항식의 곱셈은 이 첫 번째 단계,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전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론 중학교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란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이 방향이 전개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방향은 인수분해라고 하겠죠. 전개와 인수분해는 역연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반대 방향의 계산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인수분해의 정의는 뭐가 될까요? 전개의 정의가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역연산이 인수분해인데, 그렇다면 인수분해의 정의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꼴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머지않아서 인수분해를 할 텐데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단순한 분배법칙은 큰 문제가 안 될 테고, 지수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고1 과정에서 다루는 지수법칙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크게 어렵지가 않죠. 미스의 조건과 지수의 조건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의 특징은 지수가 자연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2 과정에 지수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다룬 수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에까지 확장이 되어 왔던 것처럼 지수도 확장되어 갑니다.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에까지. 지금은 정수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조금만 추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중학교에서도 학교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다뤄주는 것인데, 5번 지수법칙에서 A가 0제곱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n, n이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n은 음수가 되겠죠? 이 값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는 내용만 더 추가를 한다면 이 내용은 매우 쉬워집니다. n이 n보다 크든지, 두 값이 같든지, n이 n보다 작든지, 무조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만 더 추가한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m과 n이 같아서 빼면 0이 되겠죠? a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한다면 1이 되고, 또 m이 n보다 작을 때도 이 말의 의미는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의 제곱분의 1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여태까지 방식이라면 a의 5-3제곱분의 1 해서 a의 제곱분의 1로 계산했는데, 우리는 바로 a의 3-5제곱으로 계산해서 a의 마이너스 2제곱,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mn의 대소관계 관계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매우 편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고2 지수의 확장 과정에서 다루는데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식에서 xy의 개수는 하위 세개 3개인 두 다항식의 곱을 처리하게 될 때 분배법칙을 하게 되면 일단 3번, 9번의 곱셈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을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해서 이 xy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 가장 원칙적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의 원리를 안다면 xy의 개수가 나오는 경우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xy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이 이외에는 xy라는 동류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하면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하나 더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다 전개해서 x의 4제곱, x의 제곱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1번과 같은 방법으로 파악을 해보면 x의 4제곱은 이럴 때와 요럴 때 나타납니다. ax의 4제곱 마이너스 2bx 4제곱, 즉 a-2 x의 4제곱이 되겠죠. x제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만 나타나겠죠.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3a x제곱, 이렇게 bx의 4제곱 해서 3a 플러스 bx의 제곱입니다. a-2b가 3이고 3a 플러스 b가 2가 되겠죠. 이것을 연립하면 a는 1,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죠. 최종적인 a 플러스 b는 0이 3번 전개식에서 모든 개수의 총합. 그렇다면 4개의 항과 3개의 항을 가진 이 다항식을 처리한 원칙적으로 12번의 곱셈이 일어나고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가능은 하지만 긴 과정이고 이 문제의 출제의도가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개수의 총합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식을 전개하면 최고차항은 2x의 5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상수항인 15로 끝날 겁니다. 이때 x의 5차식인 이 전개식에 x의 1을 대입을 한다면 개수만 나타나겠죠.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개했을 때 2x의 5제곱 해서 쫙 나와서 15까지 이루어지는 값에다가 x를 대입하든지 아니면 주어진 식에다가 x를 대입하든지 이 값은 같습니다. 왜? 주어진 식과 그것을 전개한 이 식은 당연히 같은 식이니까. 따라서 이 식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어진 식은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하는 것도 동일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5, 1, 1, 2, 10. 이 문제 같습니다. x의 전개식에서 모든 개수의 총합. 항이 10개고 10차고 그것을 제곱하면 2번 곱해야 되고 항이 10개, 10개, 10 곱하기 10, 100번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출제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도 3번과 같이 진행한다면 매우 쉬워요. 이것을 전개했을 때 최고차항은 여기서 나오겠죠. 10의 제곱, x의 20제곱부터 시작해서 제일 차수가 낮은 것은 이것이 될 겁니다. x의 제곱. 주어진 식에 x의 1을 대입하나 전개식에 x의 1을 대입하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10의 제곱이 되겠죠. 55의 제곱. 이렇게 다항식의 곱셈과 그에 따른 지수법칙 관련된 문제 몇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곱셈 공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입니다. 이 곱셈 공식은 다항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규칙을 정리한 것이죠. 이 5개의 공식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기본적인 곱셈 공식, 그리고 이것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새로 나오는 공식입니다. 공식이라 하면 적당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나올 만큼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다 합니다. a 플러스 b 전체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는 ac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이렇게. 왜 다 해야 되느냐? 인수분해 공식은 x의 역순이겠죠? 당연히 두 가지를 다 잘 하기 위해서 잘 외워져야 됩니다. 고등학교 공식도 몇 가지 해보면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x 플러스 abc,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 빨라집니다. 저절로. 우리가 빠른 것과 급한 것은 달라요. 급한 것은 자신의 능력보다 더 빠르게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몸짓이에요.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상수는 언제나 빨라요. 하수는 언제나 급합니다. 빠른 것은 자연스럽게 훈련하면 빨라집니다. 반드시 공식을 정확하게 선생님이 했던 방식으로 외우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저는 쓰면서 해야지 나오는데요.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 뭐하는 거예요? 동생이나 혹은 친척이나 아니면 주변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구구 곱셈을 외우는 과정을 혹시라도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옛날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2, 1은 2, 2, 2는 4, 2, 3은 6, 2, 4. 알아! 얘기하지 마! 알아! 이렇게 외웁니다. 왜죠? 아직은 하수 중에 하수니까 급하게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외우지 않아요. 9단, 2단을 해보라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합니다. 빠르게 하지도 않고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이렇게 나가요. 이게 고수입니다. 공식 분명히 잘 외워야 돼요. 공식을 더듬거리면 어떻게 다음 과정이 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학년 중에서도 고3 중에서도요. 이 곱셈 공식을 모르는 학생이 너무나 많아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 다음 과정을 잘 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정확하게 외우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중학 과정에서 다루는 곱셈 공식 범위의 기본적인 문제는 생략하고 다만 중학교에서 다루더라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치환하는 문제를 몇 문제 다뤄보고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항식을 곱할 때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3번씩 3번, 9번 전개하는 거예요. 분ገብ칙을 해갖고 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효율적인 방법은 뭐죠? 이렇게 어떤 식의 일부가 공통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공통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통부분과 공통인수는 다른 건데 그것은 인수분해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부분을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이 어떤 식을 어떤 문자로 대신 나타내는 거예요. 왜? 식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치환 문자는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문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내면 안 되겠고 다시 되돌려줘야 되겠죠? 그 과정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식을 풀 때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식의 변화 과정을 반드시 밑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이 곱셈 공식을 외웠는데도 이것을 다 전개하면서 처리하는 학생들이 곧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원래 값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이것은 치환 문자니까. 문제 2번. 이 문제는 단순 전개해서 풀기로 하면 1번보다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 더. 이 4차식을 어떻게 짝지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물론 차례대로 계산해도 되지만 그것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뭔가 두 개의 어떤 식을 짝지으면 될 텐데 어떻게 짝짓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1, 3, 2, 4를 짝짓게 되면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모르는 학생들은 다음 과정 바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두 개를 짝지으면 이 두 식을 전개합니다. 이 두 식을 또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처럼 이렇게 치환 문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치환 문자가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조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이 이외에는 생략합니다. 문제 3번은 이것만 하고 마칠까 하다가 실제로 학생들이 이 과정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뭔가
공통 부분이 나올 듯 하는데 부호 때문에 꼬여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선호하는 하나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뭔가 잘 부호 때문에 꼬인다 싶으면은 가운데 항에 있는 음수 부호를 기준으로 한번 묶어내보세요. 이렇게 묶어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내보는 겁니다. 앞에 식을. 자, 묶었어요. 이 뒤에 식도 묶을 필요가 없는데 이 식은 앞에 있는 식과 운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묶어주면 이렇게 공통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시간 안에서 처리하면 능률적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 범위가 중학교에서 다뤘던 곱셈 공식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뤘고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곱셈 공식에 관련된 문제 예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과정의 곱셈 공식에 관련한 문제 하나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공식이죠. 저 공식을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x 플러스 abc. 자, 거기에 입각해서 2번 이 내용이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 삼 번 이 공식들이죠. 둘 중에 하나 해봅니다.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 음의 보가 나오면 짝수차 항에서 보가 음수가 되겠죠. 자, 그대로 적용해서 합니다. 이게 잘 안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수학의 풀이는 과정에서 한참 서 있으면 안 돼요. 연필이 가는 속도와 생각하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맞는 것이 가장 좋은 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 저 공식 마이너스 3a제곱 b를 계산하는데 오래 지체하면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때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이런 과정을 한번 넣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풀이 과정이 되고 더 좋은 풀이가 됩니다. 요 두 개죠.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자, 적용합니다. 여기는 a가 xy, b가 1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 5번 공식은 이 부분의 변형식이 꼭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의 중요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확인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적용합니다. 여기서 각각 하나의 단위가 어떤 건지 알겠죠? 2b의 제곱, 4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6번. 이 마지막 공식이 어렵진 않지만 실제 문제에서 잘 못 보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도 확인합니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문제 6문항을 다항식의 곱셈 전개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 하면 지금보다 몇 학절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칙을 정리한 것, 그게 공식이고 이 공식을 이용을 하니까 쉽게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곱셈 공식 잘 암기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수업은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